안녕하세요. 파른입니다. 별명을 바꿨어요. 제 별명 파른은 중학교 때쯤 지은 별명이고요. 할머니에 대한 추억이 있는 별명입니다. 할머니가 어렸을 때부터 초록색 불을 파란색 불이라고 하셨고, 그 신호등에 있는 초록색 불을 파란 불이라고 하셨죠. 알게 됐을 때 되게 재밌더라고요. 할머니를 굉장히 좋아했었고, 할머니를 회상하면서 지은 별명이 파른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게 아마 할머님께서 돌아가시고 나서 지은 제 별명이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파른으로 한동안 별칭으로 사용을 하고 살았었는데, 약간 촌스러운가? 한글 이름은 좀 촌스러운가 하는 생각에 좀 안 썼던 것 같습니다. 되게 뭐 그럴 수도 있죠. 근데 지금 생각해 보니까 제가 억지로 좀 만들었던 영어식 이름들, 별명들이 지금 와서는 계속 마음에 좀 걸리더라고요. 뭐 이 시대착오적인 발상일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근데 한글을 쓰겠다는 게 시대착오적이라고 한다면, 음, 그거에 대해서는 약간 이의가 있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한글을 좀 써보려고 앞으로도 조금 노력을 할 것 같고요. 파른으로 한번 바꿔보겠습니다. 그리고 몬스타도 이름으로서는 의미 있게 지은 이름이라 음, 다른 채널에서 한번 사용을 할 것 같고요. 오늘은 그래서 주제는 새해 인사입니다. 엄마도 아빠도 새해 복, 새해 복,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요. 1월 4일, 3일 늦었지만 여러분들 올 한 해 저처럼 하고 싶은 계획 많이 세우시고 못 이루더라도 실망하지 말고 계획을 성취하는 과정을 즐기셨으면 좋겠습니다. 어차피 인생은 결과가 아니라 과정의 연속이라고 생각합니다. 매일같이 결과만 만드는 사람이 얼마나 되겠습니까? 다 과정이고 그 결과마저도 과정일 수 있다는 걸 인지하는 삶도 있다는 걸 말씀해 드리고 싶네요. 그리고 앞으로 영상에 대해서 조금 약속이라기보다 다짐 같은 걸 한번 해보겠습니다. 앞으로의 영상은 편집 영상이 주로 올라갈 것 같습니다. 편집이 좀 더 고도화될지, 좀 더 양질이 될지, 아니면 그냥 단지 컷 편집만 하게 될지는 잘 모르겠어요. 근데 우선은 그냥 얘기하는 게 제가 재미가 없어서 스스로도 제 영상을 다시 보게 되지 않더라고요. 근데 편집한 영상은 다시 보게 돼서 그냥 편집을 해보기로 했습니다. 이 영상도 아마 편집을 하고 나서 올라가게 될 거고요. 그리고 중요한 건 생각보다 제가 아나운서처럼 틀리지 않고 말을 잘하지는 못한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결정적으로 말하고 싶은 주제에 대해서 명확하지가 않은 것 같아요. 그래서 얘기를 하다가도 이렇게 멈추게 되는 일들이 많아서 보기에 썩 좋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하고 싶은 얘기는 분명히 많은데 어쩌면 욕심 때문에 음, 하고 싶은 얘기들이 머릿속에서 꼬이는 것 같아요. 친구들하고 얘기할 때도 그런 현상이 굉장히 자주 있습니다. 그래서 뭐 그 한 순간순간에 하고 싶은 것들을 집중하는 건 괜찮은데 뭔가를 하고 있는 중간에 그게 한참 집중이 될 때 다른 생각들이 끼어드는 건 음, 저 스스로조차도 좀 이해가 안 되는 결과물들을 만들더라고요. 이해가 안 되는 과정들과 결과물들을 만들더라고요. 그래서 이제는 좀 그러지 않기로 했습니다. 다만, 제 신념에는 변화가 없는 것은 지금 굉장히 여러 가지 일들을 벌려놓고 하고 있는데 계속 할 것 같습니다. 단지 잠깐 접어놓을 수는 있겠죠. 지금 올해 좀 접으려고 생각하는 게 뭐가 있냐면, 음, 홈페이지 업은 전보다는 조금 덜 하지 않을까? 그건 아닌데. 어, 다 할 겁니다. 다 해보겠습니다. 그래서 그냥 하고 싶은 얘기 쭉 떠들다가 이걸 편집하면은 볼만한 영상이 나올 것 같아서 그냥 뭐 이대로 한번 계속 찍어볼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의 주제는 새해 복 많이 받으시라는 얘기와 함께 또 한 가지 소식이 있습니다. 이 채널은 저의 소소한 일상들을
얘기하는 채널이 될 거기 때문에 음, 들으시는 분들은 소소할지 모르겠지만 저에게는 아주 충격적이고 엄청난 사건이 오늘 벌어졌습니다. 뭐냐면 꿈을 꿨어요. 현실몽이라고 해야 될까요? 제가 어디선가 이 표현을 들은 것 같은데 현실과 마찬가지로 상황을 제어할 수 있는 꿈을 꾸게 된 거죠. 꿈에서 저는 굉장히 빠른 속도로 움직이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짧은 시간에 많은 일들을 해내는 사람이 됐고요. 그게 플래시라는 캐릭터를 보고 무의식에서 나온 꿈이었던 것 같아요. 플래시 그 저스티스 리그에도 나오고 옛날부터 유명한 그 빨리 움직이는 애 있잖아요. 플래시 퀵실버라는 애도 있고 뭐 그런 식으로 제가 빨리 움직이면서 뭔가 일들을 척척 해나가는 꿈을 꿨습니다. 근데 그게 굉장히 의미 있었던 이유는 지금 제가 말하면서도 그것에 대해서 굉장히 많이 느끼고 있습니다. 한 발짝 먼저 생각하는 것. 그래서 뭐 먼 미래를 대처하는 게 아니라 당장 1초 후, 10초 후에 할 얘기들을 미리 머릿속에 정리를 해놓고 말을 하는 것도 굉장히 도움이 되고요. 뭔가 행동을 할 때도 지금 뭐 1시간 후에 약속이 있어서 나간다고 친다면 2시간 전부터 한번 생각을 해보는 거죠. 내가 어떤 과정을 통해서 나갈 건지, 나가기 전에 뭐 잊은 건 없는지에 대해서 가만히 앉아서 생각을 하든 다른 뭔가 일을 하면서 그 일에 대해서 먼저 준비를 하게 되면 결과적으로는 더 빠르고 효과적이고 정확한 결과를 만들어내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과정이 참 소중한 것 같습니다. 지금도 그런 시뮬레이션을 할 수 있다는 생각을 가지고 말을 하게 되니까 분명히 한 발 앞서서 1초 후에, 10초 후에 할 얘기들을 먼저 머릿속에 정리해놓고 얘기를 하는 것 같습니다. 이렇게 되니까 또 편집이 필요 없네요. 말은 좀 보이네요. 어, 그래서 지금 생각에는 그렇게 좀 더 집중하는 것도 중요한데 그 집중을 세분화하는 것도 굉장히 중요했던 것 같습니다. 집중이라는 단어 자체에서 많은 것들을 얻을 수 있지만 그걸 한 번 더 세분한다면 집중 중에서는 그냥 단지 한 점에 집중하는 시각적 집중이 있을 수 있고 그런 시각적 집중의 개념이 있을 수 있고 현재에 집중하기 위해서 이 다음 행동에 대한 예측 패턴이 있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말을 하면서 생각하면 제가 말을 하기 전에 생각하는 것, 생각 없이 말하는 것과 머릿속에 떠오르는 순서대로 마구잡이로 얘기하는 것과 미리 큰 그림을 추상적으로 빨리 그려놓고 그 그림에 대해서 하나씩 꺼내가면서 얘기를 하는 것과는 정말 큰 차이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도 뭔가 한 발짝 앞서서 다음에 할 얘기를 정해놓고 얘기를 한다는 게 굉장히 도움이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과거에 이런 경험이 있어요. 근데 길지는 않았고, 음, 25살 때쯤, 24살 때쯤, 뭐, 그때부터 시작된 공부라는 것, 그 학습을 어떻게 해야 되느냐. 단순 암기가 아니라 암기와 이해와 활용까지 어떻게 하면 좀 더 똑똑한 사람처럼 행동할 수 있을까라는 좀 약간은 무식한 생각에서 시작되었던 행동들은 엄청난 결과를 만들어냈습니다. 당시에는 뭐 스스로도 저에 대해서 반신반의했어요. 제가 뭔가를 해낼 수 있는 사람인가 잘 몰랐는데 학습을 통해서 가시적인 성과들을 냈습니다. 뭐 대학원에 가고 성적을 잘 받고 운동을 시작했는데 운동도 역시나 뭐 운동지능이라고 해야 될까요? 그런 운동을 효과적으로 할 수 있는 것들에 대해서 생각을 먼저 하고 실천해 나가면서도 근육에 집중을 하고 방법에 집중을 하고 식단에 집중을 하고 전체적인 몸의 흐름에 대해서 상상을 하고 운동과 휴식과 음식을 조절해 가면서 하는 거라고 배웠거든요. 근데 친구를 통해서 알게 됐을 때 당시에 제가 그런 뇌과학이라고 해야 될까요? 학습법, 쉽게 말해 학습법에 심취해 있을 때라 굉장히 좋은 효과들로 많은 것들을 해냈습니다. 근데 그때도 알고 있었던 게 1차적인 건 심리적 안정이었던 것 같아요.
순서가 바뀔 수 있는지도 한번 생각을 해봤는데 뭔가 학습을 통해서 지식을 얻은 다음에 그 지식을 통해서 심리적 안정을 취한다는 거는 쉽지 않은 것 같아요. 지식이 머릿속에 들어오려면 우선 마음을 비워놔야 된다는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지식이 들어갈 공간, 그게 마음의 여유일지 아니면 단지 지식이 들어갈 뇌의 빈자리일지 모르겠는데 어쨌든 여유를 만들어 놔야 그 지식이 들어오는 것 같습니다. 사람들이 뭐 뭔가를 받아들이기 힘든 이유는 두 손에 뭔가 들고 있기 때문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손을 펴면 세상을 다 가져올 수 있다는 뭐 대사를 제가 영화에서 들었는데 바람의 파이터였나요? 최배달 씨를 주제로 한 양동근 씨가 주인공으로 나오는 그 영화에서 들은 명언인데 주먹을 펴면 세상을 다 가질 수 있다는 얘기 동감합니다. 뭐 어느 관점에서 보자면요. 그래서 뭔가를 학습하는 것도 일단은 감정적으로나 심리적으로 여유를 가지고 그 여유가 생긴 벌려놓은 틈 혹은 꺼낸 그 바구니에 무엇을 담는 과정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저 같은 경우에는 그렇게 마음의 안정을 먼저 심리학 책을 보면서 가지고 그 안정된 상태에서 하나씩 차분히 정보들, 지식들을 담았던 것 같습니다. 근데 그게 그 이후에 심리적 안정을 잃어버리면서 오랜 기간, 거의 10년 가까이 학습이나 뭔가 정리된 상황들을 만들지 못하다가 근래에는 보시다시피 어느 정도 정리된 상황을 만들어 봤습니다. 마음의 정리가 되면 마음의 정리가 되지 않으면 주변 정리도 못하는 스타일이었던 것 같아요. 그렇게 하실 수 있는 분이 많은지는 잘 모르겠지만 저 같은 경우에는 마음이 안정되지 않으면 아무것도 할 수 없는 마음 상태와 주변의 이런 정리되지 않은 것과 좀 동일시되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물론 그런 상황에서도 경제 활동을 할 수 있었다는 건 정말 감사한 일이고 세상이 그것까지는 허용해 준다는 것이 정말 너무 감사했는데 지금으로서는 어쨌든 제 자신을 돌이켜 봤을 때 제대로 제 능력이나 제 안의 잠재력들을 꺼내보지 못했던 것 같아요. 근데 지금 이 순간부터 어느 정도 마음의 안정과 함께 과거에 경험했던 제 긍정적인 면들이 돌아오는 것을 좀 느낀다는 것이 오늘의 하고 싶은 말이었습니다. 그래서 뭔가를 하기 전에 어, 가만히 앉아서 생각을 하든 아니면 뭔가를 하면서 생각을 하든 그 다음 단계를 한번 생각해 보는 건 참 좋은 버릇인 것 같아요. 학습도 마찬가지로 지금 내가 이 글을 읽으면서 그 글 자체에도 집중을 하지만 그 글 다음에 어떤 글이 올지에 대해서 예상을 하고 읽는 것도 학습을 하는 것도 굉장히 큰 도움이 됩니다. 그런 의미에서 그건 상상의 영역인 것 같아요. 학습의 효율을 높이는 방법 중에 상상력과 이미지네이션이라고 하는 이미지화와 반복, 이미지화와 반복이 가장 큰 학습의 주요 요인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오감을 이용한 학습도 중요합니다. 그래서 그때 가끔은 그런 것도 있죠. 내가 어디에 심하게 부딪혔을 때의 통증이나 혹은 감동적인 상황에서의 눈물이나 혹은 어렸을 때 부모님이 해주신 맛있는 음식의 냄새나 그 맛이나 처음 야동을 봤을 때, 처음 야동을 봤을 때 그 시각적 충격이란 학습의 개념에서 보면
장기 기억으로 넘어갈 수 있는 효율적인 기억 방법, 학습의 방법이 됩니다. 그래서 말씀드리고 싶은 건, 그런 학습 방법 중에, 그 다음 패턴을 먼저 상상하고 한다는 것은 이미지네이션의 한 과정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걸 추상화의 반대말이 뭐지? 그걸 미리 추상화해보는 것은 학습에 큰 도움이 된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현재 주어진 주어진 일에 대해서 효율적으로 해결하는 하나의 좋은 방법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많이 정리가 안 됐는데도 얘기를 하면서 정리를 해봤네요. 이런 무식한 과정은 편집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이해되는 방식으로 만들어지게 될 것입니다. 자, 그럼 오늘은 영상을 17분이나 찍었으니까 이전까지 합치면 거의 40분 정도를 찍었으니까 오늘 영상은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편집은 10분 안에 끝낼 수 있도록 노력해 보도록 하고요. 곧 영상을 올려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파른이었습니다.